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정적분의 기본적인 정의와 여러 가지 성질들, 그 다음에 우함수, 기함수 등등의 정적분,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정적분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주어진 그래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도입을 먼저 할 거냐면 정적분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정적분 개념을 처음에 설명할 때 정적분은 넓이라고 했습니다. 넓이. 자, 그런데 얘들아, 뭐를 가진 넓이다? 그렇지, 부호를 가진 넓이다. 따라서 정적분의 결과는 넓이이긴 넓이인데 부호를 가졌기 때문에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x축이 있고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고 이 둘러싸인 넓이를 o라고 하면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는 뭐예요? 5가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런데 x축이 이렇게 있고요. 함수가 아래쪽에 이렇게 있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o라고 하면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는 일단 정적분의 결과잖아. 따라서 넓이긴 넓이야. 근데 함수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부호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그쵸? 이때 너희들은 이거를 좀 조심해야 돼. 잘 들어봐. 자,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되는데, 여기 있는 그래프에서 x는 a부터 x는 b까지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5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5라고 해야 돼요. 넓이는 항상 양수값만 나오는 거야. 그지? 근데 만약에 x는 a부터 x는 b까지의 정적분을 구하라고 한다면은 5가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해줘야 돼? 마이너스 5라고 말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우선 구분해야 돼.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5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쯤 했으면요. 이제 요 얘기도 아마 틀리지 않고 잘 맞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x축이 있고요. 함수가 x축을 이렇게 관통한다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위쪽 넓이를 5, 아래쪽 넓이를 3이라고 할게. 자, 이때 잘 들어봐. 두 가지 얘기할 건데요. 자, x는 a부터 x는 b까지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넓이. 그러면 여기 넓이가 3이고 여기 넓이가 5니까요. 3 더하기 5해서 몇 나와요? 8 나오죠. 근데 만약에 x는 a부터 x는 b까지 정적분을 구하라고 했어요. 정적분. 오케이? 정적분을 구하라 그랬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5니까 뭐가 되니?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정적분과 넓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예시를 통해 명확한 구분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 두 개를 헷갈려 가지고 쓰면 안 돼요. 안 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넓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함수 y는 fx가 x축과 교점이 없는 상태를 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고 함수 y는 fx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고요. 자, 이 사이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둘러싸인 넓이. 그러면 그냥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의 dx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정적분의 결과가 넓이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함수가 아래쪽에 있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요. 이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때에도 잘 들어.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이때에도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의 dx를 해주면 됩니다. 일단은. 근데 얘들아, 내가 오른쪽에 적은 요 식은 정적분이잖아요. 근데 함수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정적분의 결과는 양수가 나올까요? 음수가 나올까요? 음수가 나올 거잖아. 근데 나는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럼 넓이는 음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적분의 결과가 음수가 나오잖아? 그럼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전체에 뭐를 씌워줄까? 그렇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잘 봐요. 여기 내가 이만큼은 정적분의 결과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만큼은 정적분의 결과가 5잖아요. 근데 만약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은 넓이는 음수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음수가 나온다면 뭐를 씌워주는 거야? 절대값을 씌워서 3 더하기 5는 8.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넓이를 구할 건데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교점이 생긴 거야, 교점. x축과 교점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a, 여기를 b 라고 하고 가운데 교점을 c라고 할게. 어쨌든 넓이를 구하려면은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좋고 특히 그리기 전까지는 x축과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따라서 함수 fx가 있으면은 일단 는 0이라고 놓고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이 있나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있으면은 이제 x축과 교점이 나오도록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랑 여기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건데 잘 들어봐. A부터 C까지는 함수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A부터 C까지 정적분을 합니다. 대신에 분명 이 값은 뭐가 나올까요? 정적분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거잖아. 따라서 넓이는 양수가 돼야 하기 때문에 뭐를 붙여? 절대값을 붙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도 넓이 구할 거니까 정적분을 할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애초에 양수잖아. 그래, 안 그래? 애초에 양수니까 어차피 그대로 넓이가 나올 거라서 절대값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 선생님이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시 한번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나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3x가 이렇게 있어. 나는 이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거고요. 얘들아, 넓이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웬만하면 인수분해가 되게 식을 줄 겁니다. 요거 x로 묶고 x제곱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3이고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되죠. x에 x 빼기 1에 x 빼기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고요. 만나는 점이 0이랑 1이랑 3이고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따라서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이제 여기 부분을 구해서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함수가 위에 있으니까 정적분의 결과가 양수일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함수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치? 따라서 이거의 정적분의 결과는 뭐가 될까요? 음수가 될 겁니다. dx 빼먹었네요. 근데 우리는 넓이를 구할 거니까
오른쪽 결과에는 뭐를 씌워줘야 돼? 그렇지.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 자,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계산하면은 적분해서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저쩌고저쩌고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계산했을 때 시간 관계상 선생님은 결과를 바로 알려줄게요. 자, 뿅. 계산 내가 미리 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 요거를 계산하면은 12분의 5가 나오고 당연히 12분의 5가 나오겠죠. 위쪽에 있는 양수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를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12분의 32가 나옵니다.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함수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하지만 넓이를 구하려면은 양수여야 하잖아요.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절대값을 착 하고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 둘을 계산할 거니까 12분의 5 더하기 12분의 32 해서 정답은 뭐가 된다? 그렇지. 12분의 37이 된다. 자, 여기는 너네 어떤 시간을 정해서 개념을 복습하고 문제를 풀 때 2시간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거의 2배 4시간을 잡고 문제를 풀거나 개념 복습을 해야 돼요. 계산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선생님이 딱 하나만 더 얘기할 건데요. 여기 2번 내용에서 x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서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이 함수의 넓이를 구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각자 구간에 대해서 구하고 음수가 나오면 절대값을 붙여라 라고 알려줬는데 교재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 자, 넓이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절대값 fx의 dx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절대값 fx는 x축 아래쪽을 뒤집어 올리라는 거잖아. 이렇게. 뒤집어 올리면은 항상 위쪽만 나오기 때문에 결국 양수값, 넓이만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정리해 줄게. 이런 거야. 앞으로 너네가 정적분을 할 때 이런 표현이 있으면은 자, 이거는 넓이를 구하는 표현이구나 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 사실은 알고 있되 다만 실제로 계산을 할 때에는 내가 알려준 방식으로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준 방식으로만 계산하면 돼요. 다만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 이 표현이 넓이를 구하는 표현이군 이라는 것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x축과의 교점이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x축이 기준이 돼서 넓이를 구하는 거를 배워봤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로 이제 x축이 아니라 두 함수로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거를 할 건데 여기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두 함수의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는 두 함수의 차를 먼저 구해야 돼. 두 함수의 뭐를 구하자? 차, 빼기죠. 차를 구하고 자, 누구랑 비교하자? 그렇지. x축과 비교해서 넓이를 구하자. 이게 핵심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개념 하나 적어주고 예시로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자, 함수 y는 fx가 뭐로 갈까? 요렇게 가자. 자, 함수 y는 fx와 y는 gx가 있는데요.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게요. 이때 우리는 여기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건데 당연히 이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서 여점과 여점의 x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로 둘러싸인 넓이는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두 함수의 차예요, 차. 근데 이때 뺄 때 f에서 g를 빼든 g에서 f를 빼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아무 상관이 없고요. 다만 넓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적분의 결과가 음수가 나온다면 뭐를 붙여서, 그렇지, 절대값을 붙여서 뭐로 만들자? 양수로 만들자. 여기에 핵심입니다. 알겠지? 자, f에서 g를 빼든 g에서 f를 빼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음수 나오면 절대값 붙이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 지금은 내가 f랑 g를 간단한 그래프로 그렸는데요. 실전에서는 3차 함수, 4차 함수 막 2차 함수 복잡하게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3차 함수고 gx가 2차 함수라고 해보자고. 3차 함수 이렇게 생기고 막 2차 함수 막 이렇게 생겨버리면은, 아이고, 생겨버리면은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거 어렵잖아. 애초부터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는 것부터가 어렵다고. 그잖아. 얼마나 복잡하고 오래 걸리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각자 그리지 말고 두 함수를 어떻게 하자? 일단 빼자. 어차피 fx랑 gx를 연립할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gx를 이항해서 빼요. 여기 3차, 2차는 예를 든 거니까. 이거 지울게요. 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좌변에 우변에 y를 탁 붙여. 그럼 y는 fx 빼기 gx라는 함수와 y는 0. 무슨 축이야? x축이잖아. x축과 둘러싸인 뭐를 구하자? 그래, 넓이를 구하자. 이런 관점으로 가면 각자 f 그래프 따로 그리고 g 그래프 따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쉽단 말이야. 요거 하나 그리고 x축과 비교가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는 반드시 두 함수의 뭐를 구하고 차를 구하고 누구와 비교하자? x축과 비교하자.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요거도 내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나한테 fx,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있고, 그 다음에 함수 gx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2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두 함수 f랑 g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위에 있는 거 3차 함수고 아래에 있는 거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야. 실제로 3차 함수 미분해서 지지고 복구 하잖아요. 이런 모양 나오고요. 2차 함수 지지고 복구하면요, 뭐 이런 모양이 나와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근데 너네가 그래프를 그리는 그 과정이 너무 빡쳐.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말고 둘을 연립하세요. 그럼 x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 자, 한쪽으로 다 넘겨버리면 x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잖아. 따라서 좌변에 우변에 y를 붙여서 좌변은 hx라고 할게. 여기 있는 3차 함수와 그 다음에 우변 y는 0,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그냥 구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너네 아까 말했죠? 넓이 구할 때는 웬만하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x에다가 1 이렇게 샥 하고 집어넣어서 1, 1, 4, 4, 4, 4, 0. 아하, 따라서 hx는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로 인수분해가 되고,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완전 제곱식이죠. 이렇게.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여기 1을 지나서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니까 결국에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색칠한 부분을 구하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게 y는 hx죠. 자,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부터 넓이 구할 겁니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x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dx 이걸 구할 건데, 얘들아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음수를 적분하고 있잖아. 따라서 분명 이 정적분의 결과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야, 일단은. 하지만 넓이를 구할 거니까 양수가 나와야 하잖아. 그 결과에 뭐를 붙이면 돼? 절대값을 붙이면 돼. 자, 시간 관계상 나는 계산을 생략할 겁니다. 계산하면요, 안에 있는 게 4분의 27이 나와요. 알겠죠? 근데 넓이가 돼야 하니까 절대값을 붙여서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4분의 27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 정적분과 넓이를 정확히 구분하자. 정적분은 넓이긴 넓이인데 음수도 가능해. 그지? 부호가 있는 거야. 근데 넓이는 말 그대로 넓이야. 무조건 양수만 돼야 돼. 따라서 얘처럼 아래쪽을 적분할 때는 넓이는 양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뭐를 붙여야 돼? 절대값을 붙여야 돼.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고 넓이 구하는지 확인했고, 자, 특히 이제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는 fx랑 gx를 각자 그리지 말고 두 함수를 어떻게 해라? 빼라. 어디에서 어딜 빼든 뭐 상관은 없어. 빼서 x축 y는 0과 비교해라. 그러면 더 쉽게 그림을 그리고 쉽게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알겠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해요. 잘 들어봐요. 집중.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어려운 거는 맞아요. 솔직히 많이 힘들고요. 많이 실수하죠. 그죠? 어려운 거는 맞아요. 근데 너네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한 공식들을 만들고 창조하고 발견한 수학자들도 여전히 계산이 어려워.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알겠니?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수학자들도 이러한 계산이 어려운 거를 알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지? 근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이구 스포했다. 미안해. 그런 고민을 하다가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공식을 수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좀 더 이런 정적분의 계산을 다 계산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공식을 만들어서 수학자들이. 따라서 나는 증명하지 않을 거야. 증명하지 않고 그 공식들을 너희들에게 그냥 알려줄 거야. 알려줄 거니까 그냥 알고 쓰는 거야. 알겠지? 알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갖고 올게요. 뿅. 자, 갑시다. 마지막 내용이야.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넓이를 구하려면은 정적분을 계산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 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넓이 공식이 두 가지가 있다. 증명하지 않을 거고요.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모르면요. 수학2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수학2 배웠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럴 자격조차 없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암기해야 돼요. 자, 일단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 쓰는 공식인데 그냥 암기하는 거야. 잘 들어봐.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함수 y는 fx가 이렇게 있어. 얘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 이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6분의 절대값 a. 절대값 a는 x제곱의 개수인데요. 자, 음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두근의 차.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자,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 다시. 이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의 두근의 차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이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요. 자, 근데 이 직선이라는 게 꼭 x축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자, 이차함수 fx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가진 함수, 너무 작게 그렸나요? 기울기를 가진 함수 gx도 이렇게 있어요. 얘도 두 개의 함수를 먼저 는 해서 연립해. 그래서 교점의 x의 좌표를 구해. 이때 요거의 넓이는 똑같아. 그대로 6분의 최고차 계수 a의 절대값 붙이고 두근의 차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이다? 세제곱이다 라고 처리하면 됩니다. 좀 이따 예시 들어줄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자,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 fx가 있어요. ax 제곱으로 시작할게요. 그 다음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 gx가 있습니다. a 프라임 x 제곱으로 시작할게요. 자, 이들도 마찬가지야. 얘를 이렇게 는 해가지고 연립해. 그래서 두 교점의 x, 알파랑 베타를 구해. 이때 요거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도 요 공식을 쓸 수 있는데 쌤 잠깐만요. 방금 선생님이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였을 때만 넓이 공식을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이차함수랑 이차함수 곡선과 곡선인데요. 왜 공식을 쓸 수 있죠?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함수를 빼보세요. fx에서 gx를 빼. 최고차 계수는 a 빼기 a 프라임의 x제곱에 더하기 뭐식이고 는 0이잖아. 오른쪽이 는 0이니까 무슨 축이야? x축이니까 직선되잖아. 따라서 여전히 공식은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만 이제 넓이 공식을 쓰면은 6분의 절대값 a 빼기 a 프라임이 되겠죠. 최고차 계수는 요거니까요. 그 다음에 두근의 차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하면은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자, 당연히 예시를 들어봐야죠.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한번 구해 볼 건데,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3이고, 자, 그래프를 그리면 x축에 대해서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 x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 x는 3이야. 이때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건데, 자, 만약에 너희들이 이 공식을 몰라. 공식을 모르면 정적분을 합니다. 자, 넓이 구할게요.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공식 쓰겠죠.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윗끝 3 아래끝 마이너스 1. 자, 윗끝에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 빼기 아래끝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자, 요거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30인데 넓이이기 때문에 뭐를 붙여야 돼? 절대값을 붙여서 정답은 32분의 3이죠? 자, 벌써부터 빡칩니다. 근데요, 우리가 방금 배운 공식을 이용하면 5초짜리 문제예요. 자, 6분의 절대값 최고차 한계수 1, 그냥 6분의 1이라고 쓸게. 그 다음 두근의 차가 몇이야? 두근의 차 4죠? 4의 세제곱. 6분의 64니까 약분하면 3분의 30이죠? 너무 편해요. 세상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이면 직접 계산하지 말고 공식을 쓰세요. 제발. 제발 부탁이니까. 알겠죠? 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의사항만 하나 딱 얘기하고 두 번째 공식으로 넘어갈 건데, 이 공식을 쓸 땐 얘들아, 반드시 이차함수와 직선 두 개로만 둘러싸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봐.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야. 여기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 공식을 쓸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갑자기 여기에 1이 있어가지고 1부터 5까지만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이때에는 함수 두 개로 둘러싸인 게 아니라 2차 함수랑 여기 직선이랑 여기 직선 몇 개로 둘러싸였어요? 3개로 둘러싸였죠. 이럴 때는 공식 못 써요. 알겠지? 반드시 2차 함수와 직선 이렇게 두 개로만 둘러싸일 때 공식 쓸 수 있습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넓이 공식 두 개 중에 첫 번째 2차 함수와 직선일 때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두 번째는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공식을 써서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안 돼요.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 넓이를 구할 때는 공식 못 씁니다. 그냥 계산해야 돼요. 그냥 계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x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접하거나, 꼭 x축이 아니더라도 어떤 접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둘러싸인 부분 있죠. 둘러싸인 부분. 그러니까 3차 함수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아까 2차 함수도 다 되는 게 아니었잖아. 그지? 여기 봐봐. 2차 함수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3차 함수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딱 접하는 경우, 접해서 거기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 접해서 거기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 그지? 이런 케이스일 때는 넓이 공식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일단은요, 너네가 여기 만나는 교점을 연립해서 구해야 돼. 알겠지? 연립해서 구하고 3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잡았을 때 이때 둘러싸인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의 두근의 차의 4제곱이 됩니다. 알겠죠? 4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 공식도,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어딨냐? 야, 잠깐만. 윗집에서 시끄럽게 하네요. 너네한테 들리나?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선생님 알겠고요. 예시나 들어주세요. 아, 예. 아까 우리 위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서 어디 있냐? 요거 있죠. 요거 우리가 열심히 풀었을 때 요렇게 그림이 나왔었거든? 내가 이 그림 챙겨가지고 아래쪽으로 가볼게. 자, 이렇게 복사해서 아래쪽으로 여기로 가져와 볼게. 너 왜 안 되냐? 잠깐만. 이건가? 됐다. 그래. 자, 그리고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었잖아요. 얘처럼 3차 함수인데 뭔가 접하는 게 있을 때 넓이를 공식을 써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4분의 27이었죠? 자, 우리 이거 넓이 4분의 27인 거 알아? 자, 공식 한번 써볼게.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1에 양수면 절대값 안 써도 돼. 두근의 차이가 몇이야? 두근의 차이가 3이고 그거의 몇 제곱? 4제곱. 12분의 81이니까 약분하면 몇이에요? 4분의 27 맞잖아요. 와, 지렸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죠? 다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특수한 상황, 이 두 가지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는 2개 정도만 풀고 마무리할 건데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아, 또 왜 그래, 이거 또. 아, 진짜. 자, 기본적으로 넓이는요,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X축과 교점이 이제 없는 경우가 있고, 교점이 있는 경우가 있어. 특히 얘처럼 교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음수인 부분은 넓이이기 때문에 머리를 붙여라, 절대값을 붙여라, 이렇게. 그지?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는 두 함수의 차를 구해서 X축과 비교하는 게 정신 건강상 괜찮고, 어쨌든 정적분이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다. 계산. 근데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공식을 쓸 수 있는데,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일 때의 공식은 6분의 최고차항 계수 a의 두근의 차이의 세제곱이고, 3차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일 때는 12분의 최고차 계수 a의 두근의 차이 몇 제곱이다? 4제곱이다. 결국 그래프를 그리고 상태 파악해서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건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2문제만 가볍게 다루고 마무리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니까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에 x 빼기 5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인데 x는 3부터 x는 6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돼. 야, 그러면 전체를 다 계산하지 말고 잘 들어봐. 요거랑 요거는 넓이 공식을 쓸 수 있잖아.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넓이 공식을 쓸 수 있고 정확히 이 부분은 그거의 반절이잖아. 그지? 따라서 일단 나는 어디부터 구할 거냐면은 X축과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색칠한 부분을 먼저 구할게요. 그럼 6분의 최고차 계수 1에 두근의 차이가 5 빼기 1 몇이에요? 4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니까 6분의 64. 자, 2로 약분하면 3분의 32고요. 다시 여기에서 우리는 그거의 반절 구할 거니까 나누기 2에서 3분의 16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만 구하면 되는데 얘는 공식을 못 쓴다 그랬지. 왜냐하면 넓이 공식을 쓸 때는 그 이차함수와 직선 2개로만 둘러싸여야 돼. 근데 얘는 잘 들어봐, 잘 봐봐. 이차함수랑 여기 직선이랑 요거 3개로 둘러싸였잖아.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5부터 6까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를 직접 적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3분의 7 나와서 이 둘을 더하니까 정답은 3분의 23이 돼요. 알겠죠? 자, 어쨌든 계산을 무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쉽게 할 수 있는 구간은 쉽게 하자는 거야. 자, 넘어가서 이제 2번을 볼 건데요. 요거도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봐야 돼. x축, y축이 있고 x제곱 빼기 1은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지나고 아래로 볼록이지만 위쪽으로 이렇게 뒤집어 올라가죠. 절대값이니까요. 그 다음에 직선 y는 1은 이렇게 생겼죠. y는 1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우리는 여기 색칠한 부분 있죠? 자, 여기를 구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절대 그냥 구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여기 아래쪽이 이렇게 원래는 그래프가 있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나처럼 구하는 거야. 잘 들어봐. 이거 좀 일단 지우개로 살짝 지워야 돼. 잠깐만. 아, 어떡하지?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자, 잘 봐, 잘 봐. 일단은 요거랑 요거로 둘러싸인 넓이 이거를 먼저 구해야 돼요. 가장 큰 거, 요거를 구해. 요거를 구해.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로 둘러싸인 거, 요거. 아이고, 잘못 지웠다. 아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구해. 요거.
근데 요거가, 미안해. 요거를 구해. 그 다음에 이거에 2배를 빼는 거야. 요거에 몇 배를 뺀다고? 2배를 빼. 그럼 요거 2배는 위아래 요거잖아. 그럼 보여 이제? 전체 이게 민트색이지, 민트색. 여기 민트색이야. 민트색에서 봐봐. 요거에 2배를 빼. 그럼 요거잖아, 요거. 빼. 그러면 어디가 나와? 정확히 구하려고 했던 파란색 부분이 나온다고. 알겠니? 그럼 너 요거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공식 쓸 수 있고, 얘도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공식 쓸 수 있잖아.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다음부터 너희들이 직접 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요거를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하면요, 결과는 좀 복잡합니다. 3분의 8에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요. 복잡하지만 공식 적용하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죠. 아, 내가 하죠. 그냥. 그래요. 내가 합시다. 여점을 A라고 하고, 여점을 B라고 하고, 여점을 C라고 하고, 여점을 D라고 할게. 그럼 A, B, 여기 C 이렇게 있는 상태야. 그래. 내가 하자. 자, 그러면 일단 A랑 B를 구하려면은 x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1 열림해서 x제곱은 2니까 여기 x는 마이너스 루트 2, 여기 x는 루트 2. 둘러싸인 넓이는 6분의 최고차 계수 1에 자, 두근의 차이 2루트 2의 세제곱 6분의 8 루트 2인가요? 그러니까 3분의 4 루트 2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 이제 요거는 x가 마이너스 1, 여기 1이니까 넓이 구하면은 6분의 최고차 계수 1에 두분의 차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4죠. 그죠? 그거에 몇 배? 2배 하셔야지, 2배. 위아래 2개니까. 3분의 8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뺄 건데, 나 이거 계산 잘못했다. 6분의 16이야, 이거? 6분의 16 루트 2야? 3분의 8 루트 2고, 계산하면 3분의 8에 루트 2 빼기 1이죠. 잠깐만, 다시,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해 줄게요. 자, 우리는 색칠한 부분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따라서 전체 요만큼 넓이, 요만큼 전체 넓이에서 요만큼의 몇 배를 뺄 거야? 2배를 뺄 거야. 딱 파란색이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정적분 하나하나 계산하지 않고 이차함수 넓이 공식으로 모든 게 처리 가능하죠. 30분 때 하고 싶었는데 안 되네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자, 고생했고 마무리하겠습니다.